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원이 16년이 됐는데요. 첫 번째 강담입니다. 설명회도 첫 번째고요. 아무리 카톡으로 좀 많이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해서 이걸로 한 번에 일단 하고 좀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더욱더 느껴서 이제 마련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제 아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서 나갈까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아이랑 좀 맞춰가려고 해요. 그 전에는 좀 잘 가르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뭐 교재도 만들고 열심히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베이스고 그 이후 단계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부모님하고도 소통 많이 해서 좀 1대1 서비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설명회 약간 비슷하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인 그룹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개인 로드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짜고 싶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을 좀 잘 끌어가고 싶고 아이 학생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구도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가긴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설명해도 100% 와닿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가는 거지? 약간 그런 구도가 잘 안 잡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좋은 구도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어서 교육을 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 소통을 좀 잘하고 싶어서 뉴시드는 한 3번 정도 격변기가 있었는데 계단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초등부만 했어요. 원래 초등부만 하면서 미국 교실 해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애들이 좀 실력을 많이 키우자 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학원이고 초등부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입시 내신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중3까지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입시 내신을 봐주진 않았거든요. 처음에 안 봐주니까 이제 좀 불안한 애들도 있어서 중등부가 생기게 된 계기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고등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료 준비가 좀 많게 느껴져서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 있는 강사들이나 원장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화를 하면 고등부만 맡고 있는 선생님,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날밤 새면서. 그래서 겁을 좀 많이 먹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호서랑 당진이랑 이렇게 내신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뭐가 차이가 있나 분석을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도권 쪽이랑. 그래서 잘만 키우면 잘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격변기는 이제 고등부까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이들이 중3까지는 많이 수준을 높여서 수준으로 내신도 잡고 좀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한 거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제 맘처럼 이렇게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뭐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요 두 번째, 세 번째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치기 중점으로 많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자. 이제 이 방법으로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추구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는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뭐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실용 영어가 있고 성적도 좀 나와야 되고 요런 이제 고민이 딜레마가 빠지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별로 없으신 분은 그냥 영어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아이가 커가면은 이게 실용 영어, 입시 영어 이제 요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알겠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참 잘하고 있나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이 들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나 실용 영어도 좀 잘하고 싶은데 입시만 또 잘하는 것도 괜찮게 어쨌든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어는 전체적으로 좀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고민도 있을 건데 저는 항상 요 중점을 두고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거를 중점으로 하되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가 이제 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용 영어, 입시 영어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다는 손 내려보세요. 애들한테 가끔 그러면 헷갈려. 내려? 들어? 막 이렇게 실용 영어, 입시 영어라는 게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게 좀 저는 슬프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좋잖아요. 실력이 있는 게 좋으니까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제 1등급, 뭐 실용영어 뭐 이렇게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체크를 한 거 보니까 거의 저는 이제 말하기에 중점을 둡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1등급에 중점을 둡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이거 왜 나누지?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영어 말은 잘 못해도 1등급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 뭐 여기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그러면 영어 회화는 잘하는데 1등급은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분? 아 예. 그렇게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한 87%가 다 두 마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고민하다 보면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이게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거의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굳이 카이 안 나와도 아이가 정말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면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두 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 마인드는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 그냥 요즘에 입시 대세인데 그걸로 가지. 이런 분도 계시고 거의 실용영어를 추천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놀러 왔다가 나가는 느낌? 약간? 놀러 왔다가 적응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5, 6, 4학년쯤 되면 이제 입시로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 잡고 싶지만 두 마리 중에서 선택을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로 왔다가 잘 적응하고 좀 놀다가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이렇게 적응도 하고 놀아야 되고 좀 다양한 체험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가 어학원에 있다가 이제 전문 학원으로 가서 공부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용영어 가면 안 좋게 생각하면 이제 노는 거,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회화는 어느 정도 배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적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입시학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수도권 쪽은 좀 있어서 애들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정신적으로. 가자마자 이제 로드맵 짜는 거죠. 너 의대 가야 돼 뭐 이렇게 짜가지고 아이들이 좀 많이 불쌍하게 해요. 앉아서 문제집 푸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로드맵 짜가지고 어머님들 만약에 처음으로 아이 시작한다 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한다 싶을 때 혹시 실용영어입니까 입시영어입니까? 약간 뭐 두 개는 다 잡아야 되겠지만 저희 학원을 빼고 자 실용영어 뭐 1, 2학년 때 당연히 실용영어다 한번 손들어. 당연히 실용영어. 네. 입시 로드맵 짜야지. 손 내려보세요. 다 내리시네? 이렇게 애들 헷갈려요. 여기 애들 헷갈리시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가 애들한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당연히 이거는 나중 일이죠. 예. 이게 다수의 선택입니다, 그게. 자, 근데 어학원에서 이제 흥미 위주로 좀 가자. 적응시키고 원어민들 좀 만나고 좀 이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좋죠. 좋은데 이게 문제죠. 흥미 위주. 흥미 위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뭐 예전부터 따져본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더 따져봤는데 이 실용영어 완성의 그 시간이 연구 그 기준에 따르면 거의 20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SI라는 그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미국에서 이제 언어 교육을 하는 그 국가에서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외교관이라든지 정보원, CIA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씩 3명 정도의 원어민 강사, 코치,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1명, 2명을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거의 2000시간이면 뭐 6개월, 몇 년이 걸리는데 하루에 6시간씩 해서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데요. 거기서 2000시간 이상이 걸린다. 빠르면은 600시간. 이렇게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600시간. 영어랑 비슷하니까, 거기 미국이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완전 어순도 다르고 그래서 2000시간 이상이 걸리는 최고난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도 완전 어순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한 2000시간인데 이걸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충 실용영어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 실용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회화 배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문법 배우면? 아니잖아요. 이거 따져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모국어 딱 듣잖아요. 듣고 수만 번에 5살, 6살 정도 되면 4살부터 잘하나요? 5살?
5살, 6살이면 말을 좀 하죠. 그전에는 좀 어버버 하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듣고 하루 24시간 365일 듣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알려주잖아요. 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 하다가 계속 듣고 따라 하다 보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게 결국은 스스로 암기가 돼서 계속 하다 보니까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게.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회화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하루에 1시간 나와가지고 뭐 자리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3, 40분만 수업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따져보면. 회화만 해도.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부족하고 노출량도 부족하고. 만약 이민 가면 괜찮아. 이민 가면은 계속 영어 써야 되니까 생존 영어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영어 쓰지, 슈퍼마켓에서 영어 쓰지.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잘 늘죠. 어른들은 이제 잘 안 늘어도 아이들은 잘 느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시간이 실용영어에서 투자가 된다는 거죠. 자, 실용영어를 한국에서 학습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뭐 원어민 교사든 뭐든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드라마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실용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미국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이다, 섀도잉 따라하기다,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인 것 같으세요 혹시? 아, 훌륭하세요. 여자친구 만나면 생존 영어가 되는 거예요. 생존 영어. 우리 미국 이민 가듯이. 맞아요.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 두 번째는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게 했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겠죠. 그리고 한번 써보고 연습하겠죠. 연습을 해가지고 얘한테 써먹어보고 이렇게 하겠죠. 똑같아요. 그 실용 영어를 잘하려면 암기가 필수예요, 일단. 동기부여 암기.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해야 돼. 이거 계속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엄마 말 배울 때 그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그 계속 되뇌이고 했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가요, 영어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문법적으로 딱 영작하는 그런 회화가 또 아니고 다르잖아요. 또 표현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 아예 들어가서 정말 여자친구 사귀듯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걸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아세요? 여기서 롤플레이. 우리 뻔한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극을 하고 여기서 네가 간첩으로 잡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다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외우고, 무대면 코치가 더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 교사가 옆에서 발음 체크, 억양 체크만 해주지 다른 거 해주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계속해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 어버버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몸으로 체화가 되는데, 체화가 되는 게 외웠다고 해서 체화되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학습했던 거를 했는데 다른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 어버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또 생겨요. 그러면 회화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루시 선생님하고도 뭐 프리토킹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뭐 시험한 건 아니고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해서 했는데 또 단점이 보여. 아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조금만 또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잘 하긴 하는데 뭔가 시간 배율이라든지 인원도 그렇고 말하는 시간도 좀 적어. 그래서 또 바꿔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강사로 원장으로서 얘기해도 정말 회화를 잘하려면 원어민 교사가 없는 것도 괜찮다. 진짜로. 만약에 원어민 교사가 좋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남자친구. 그게 제일 좋고, 학원에서는 맨날 보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이제 이태원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연습한 걸 갖고 가야지, 가서 뭐 배우는 게 못해요. 그리고 저도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가서 막 한 달, 2달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체험은 괜찮아. 체험은 괜찮은데 그 비싼 돈 주고 그 시간에 가서 다양한 체험은 좋지만 거기서 얼마나 배우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차라리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요. 스크립트 짜서 정말 거기서 나올 만한 표현들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 그게 있는데, 그걸 해서 가서 사용하면서 버버버 하면서도 사용해. 그러면 늘어요, 금방. 그러니까 실전으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뭘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방식이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사용하겠죠, 미국에서도. 네, 그게 2000시간 이상.
그리고 이따가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내신 영어가 있어요. 이게 중첩이 되긴 하지만 이게 많이 중첩이 되진 않습니다. 한국 내신 영어는 어휘와 독해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문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실용 영어 잘하려면은 어느 정도 당연히 내신 영어처럼 뭐 문법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되게 좋죠. 어휘도 많이 알아야 돼 좋은데, 정말 실용 영어는 거의 중학교 정도 수준이 되면 괜찮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는 다 된다. 거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고등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공 서적의 수준을 버금가는 그런 추론이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어휘를 잘 많이 알아도 못하는 부분이 이 생각, 이 책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뭐지?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실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내신 영어라는 게 이게 갭이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갔다가 처음에는 듣기만 했고 그림만 보다가 이렇게 가다가 중학교 때서 쭉 올라가. 그러다가 3학년 때 쭉 올라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완전 텀이 너무 커요. 그러면서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선행학습 안 하겠습니다. 예습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은 안 되는 거지. 고등학교 때 그냥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중학교 때는 문법을 좀 많이 따지고 짧은 지문을 가지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내신은 문법을 따지지만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문법 하기보다는 그냥 독서예요, 독서. 책 읽는 거. 한국 책을 읽고선 잘 파악하는 아이도 좀 추리력 같은 경우는 영어 책도 좀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제 경험이랑 다른 사람들의 그거 수치랑 비교해서 제가 짜놓은 게 2000시간 이상. 이것도. 그럼 총 합치면은 거의 400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두 마리 토끼 아무나 잡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겁을 막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흥미 위주로 가면 초등학교 1, 2, 3, 4학년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3, 4년을 그러면 흥미 위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책도 읽고 이제 원어민 교사 만나고 헬로 하이 하다가 이제 공부하자 했을 때 로드맵을 짤 것인가? 그럼 3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럼 뭐 흥미 위주로 가야 되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한번 짜보면, 고등학교 3년이었을 때 하루에 1시간을 학습한다고 쳤을 때 한 720시간, 그 다음에 중학 1시간 반을 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6년이면 얼마를 하루에 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역산해 보면 쭉 따져봤을 때 하루에 1시간 52분, 뭐 2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꾸준할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3, 4년을 흥미 위주로만 보낼 것인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 학원에 만약 느슨하게 애들 놀게 하면서 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되고, 12년이면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도 이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 그래서 저희 학원이 제일 길거든요. 하루에 80분이잖아요. 매일 와야 되잖아요. 중학교도 매일 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간이 일주일에 2-3번 와서 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중학교인데 고등과정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3번만 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제가 원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내신만 그냥 간당간당 유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 매일 안 오면 너 과제 이만큼 해야 돼. 집에서 피드백 받으러 와. 뭐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만만치 않다. 제가 여기 책에 적은 거는 이거보다 더 크게 잡았었는데 제가 요 계산이 더 맞다. 그건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 시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흥미 위주가 아니라 흥미가 있는 교육. 아이가 파닉스 들어왔어. 흥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흥미는 있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는요 파닉스만 봐도 짧으면 6개월, 길으면 1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파닉스 2학년만 모집했거든요. 1학년은 안 하고 2학년만 했는데 걔네들 3개월 걸렸어요, 파닉스. 그러니까 1년 과정을 3개월로. 그리고 교재도 제가 따로 만들었죠. 그거는 왜 만들었는지도 제가 잠깐만 얘기해 보면, 파닉스는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단 고양이 그림 있고, cat 글씨 배우죠. C-A-T 이렇게. 애플 사과 그림 있고, 이렇게 alligator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미국은 이미 영어를 잘 해요. 근데 글을 못 읽고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맹. 그러면 고양이 캣 알잖아요. 일단 애플도 알고. 그 상태에서
아, 이 발음,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영어 발음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렇게 배우려면은 캣이 고양이라는 걸 일단 암기하고 그림 보고 그러면 이거를 캣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내용이고 뭔지는 모르지만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발음 기호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해서 CAT 하면은 이게 고양이라는 거 모르지만 cat 이렇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지만 읽을 수 있게 그림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파닉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금방 걸리죠. 그리고 이거 단어 암기부터 하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루하죠. 파닉스가 이게 또 글씨만 있다 보니까 게임도 근데 저희가 이제 어머님도 알다시피 이제 업앤다운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정말 많은 게임이 있었어요. 뭐 땅 따먹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그냥 정말 오래가고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업앤다운 게임 신체 게임이 있어. 예, 그걸로 해서 짧게 하면서 짧게 팀별로 나눠서 게임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흥미가 있는 스마트한 게임 수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요 생각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흥미 위주가 아니라 흥미가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알짜배기 해가지고 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입시 실용이 아니라 그냥 영어다. 저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교육자가 핵심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알아보면 첫 번째 입시 실용 영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다. 요거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종합이다. 저는 스포츠를 제 동생 엄청 축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솔직히 월드컵도 안 봤어요. 그 정도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누가 이겼어?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보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도 이게 축구면 축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목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만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스포츠가 다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이게 있어서 그런지 아예 안 보는 게 있어요. 약간 그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읽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해야죠. 이 종합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가장 어렵지만 단순한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자들이 저 말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정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습 순서예요. 제가 중간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교 1, 2학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많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문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시기면 이제 시기가 문법을 이제 들어갈 시기인데 전혀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책도 뭐 읽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런 아이들은 문법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뭘 해보고 책도 읽어본 상태에서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해석도 좀 어느 정도 좀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면은 이해를 바로바로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문법 계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주어가 뭐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순서는요. 처음에는 다독이 기본, 책을 읽는 챕터 북이든 원서든 간에 책을 좀 읽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저학년 때. 그 놀기만 하면 안 된다. 뭐 요게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들어가면 바로 잡혀요. 진짜 빠르게 잡혀요. 요 순서로 가야 된다. 요 순서. 저 옛날에는 문법부터 배웠잖아요. I am a student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면은 절대 안 되고 여기부터 책을 읽고서 해석도 되고 근데 정확하게 해석 안 돼도 돼. 그냥 내용이 이렇다. 물론 더 좋은 거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읽어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쨌든 책이 기반돼야 되고 근데 어렸을 때는 한글책도 되게 좋아요. 한글책도 좀 읽는 것도. 그래서 책이 기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써야 된다. 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잡히면요 다음은 책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법을 너무 오랫동안 또 질질 끌면 안 돼요. 딱 잡고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독서의 힘이 중요하다. 이거는 유학을 가든 내신이나 뭐 수능을 하든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요 탁탁탁 단계별로 올라가지만 평생 학습이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 인풋이 있어야 되고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없이는 아웃풋이 안 나오죠. 암기도 안 돼. 뭐가 머릿속에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미국에 가도. 그리고 아웃풋이 없이는 또 인풋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은 이 인풋도 쓸모가 없어져요. 사용을 해야 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사용도 안 하고 자꾸 암기만 해서 시험 문제만 풀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요게 또 이제 힘들죠.
반 전체를 끌고 가지만 대별로도 또 봐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뭐 우리는 어떤 위주의 학원이다, 어떤 위주의 학원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 위주 말고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입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잡을 수 있지만 이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슬픈 게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런 학원이 있어요. PAR 학원 요걸 잠깐 얘기해 보면 기초 교재 시스템으로만 가는 거 있죠. 기초 교재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대로만 가는 거. 이게 왜 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챕터북, 원어민 선생님 회화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책이. 저희는 그냥 한 권이잖아요. 챕터북으로 다 북토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시중교회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교재 만드는 이유가 이걸 합치고 싶어서 자꾸 합치고 싶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챕터북은요 한국인 강사가 독해, 어휘, 문법, 워크북, 풀이로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브릭스가나 뭐 이런 유명한 교재도 독해, 뭐 어휘, 문법 보고 그 다음에 워크북 풀이하고 넘어가고 이제 챕터 넘어가고 이렇게. 물론 이걸로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근데 이거 인풋 교재 위주로서 한국인 강사가 하죠. 그게 하루에 1시간 수업이다 그러면은 30분으로 나눠서 하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로 해서 만약에 요걸로 하면은 요거는 한 달에 뭐 10회 정도, 요거는 또 한 달에 또 10회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학원 보니까. 그러면서 요거는 뭐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어민 강사는 이제 레츠고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회화복 가지고 말하기 이런 거 하죠. 연습을 하죠. 근데 정말 말하기를 많이 할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뭐를 어떻게 수업할까? 그거를 봐셔야 돼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들어가서 대화문도 읽고 이렇게 해야죠. 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도 읽고 이제 영어로 몇 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애들이 뭐 많아. 그러니까 한 명당 1, 2부만 투자해도 몇 분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헬로, 하이, 바이바이 하다가 가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인풋 하다가 끝나버려요. 아웃풋이 잘 안 돼. 그래서 숙제를 내줘야 돼요. 이런 학원은. 그래서 너 숙제 해와 이렇게 녹음해. 이거를 많이 내줘야 좀 채워집니다. 그럼 챕터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회화복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풋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 아까 챕터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기억으로 머물 확률이 좀 적다. 제 생각에는. 단어를 암기하고 챕터북 1을 했어. 워크북 풀었어. 넘어가요. 다음 챕터 나오잖아요. 반복되는 단어도 있고 하고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저는 이게 재료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재료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재료를 준비하고 챕터북 풀고 다 했어. 자, 이거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고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글쓰기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북토크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책을 가지고 그 동일한 책을 가지고 회화북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양한 형태로서 충분한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까지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렇게 교재가 나눠져 있는 거, 교재식으로 그 순서대로만 그냥 가는 거, 요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 전문학원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여기는 실용 영어 자체를 일단 배제를 합니다. 그냥 여기 중점으로 하는 데는 지금 이거 할 시간 없다. 버려 그냥 나중에 다 까먹어 뭐 이렇게 성인 돼서 해 이렇게 하죠. 성인 돼서. 그리고 입시대에 짜서 하죠.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좀 영양 불균형적인 학습이다. 그냥 너무 현실에 너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까지 봐요. 단백질 보충제를 자꾸 아이한테 먹이는 거죠. 근육을 키워대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근육이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원칙으로부터 출발해서 실용 영어 정신으로 해가지고 입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죠. 그 능력을 키워서 잡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지만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해 온 거죠.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단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 시간 투자에 비해서 아이들 정말 재밌게 가르치는 건 저는 제일 자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책도 쓰면서 계속 정리를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정리를 한 상태였지만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로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영상 찍어서 못 오신 분들도 다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신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룹 개별로 만나서 이제 짜자.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교재라 이런 거 만드는데 되게 시간 투자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뭐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딜 가도 진짜 솔직히 서울 이런 데 가도 이렇게 만드는 교재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요리를 해서 만들어주고 싶을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정규 통합 과정,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고요.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면은 괜찮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것도 있죠. 교재를 통합하자가 첫 번째 저의 그거예요. 교재를 통합하자. 자꾸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동일한 한 권의 교재를 통합해서 다방면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주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고 애가 입으로 나오게끔 만들자. 글도 나오게끔. 그게 완성이지,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워크북 풀고 넘어가는 거는 재료 준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장기 기억해서 내재화를 시키자. 정규 과정. 큰 나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두 번째, 나무 큰 기둥이 있으면 이제 작은 가지들이 있겠죠? 작은 가지들은 이제 다독, 원서 읽기를 하면서, 이거 챕터북과 스타일이 달라요. 학습하는 스타일이. 챕터북은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해야 되고, 단어 해석도 뭐 이런 거 문법이라든지 다 100점 맞아야 통과. 짜여진 그게 있다면, 원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원서 중심이면서 읽으면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점이에요. 그리고 쓰기 중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기, 쓰기, 첨삭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생존 영어라고 불러요, 저희가. 챕터북은 정해진 거를 완수하면 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쌓이는 거야. 하지만 원서는 생존이야. 넌 정글에 넌 떨어져 있어.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요? 아니, 써봐. 일단 써. 쓰면은 써져요. 막 틀려도 써져요. 몇 번 첨삭하다 보면 뭐 써요, 애들이. 저도 처음에 이거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해요, 애들이. 제가 이거를 서울 가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는 막 5줄 써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5줄도 아니고 이렇게 쫙 써야 되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생존 영어야. 그러니까 미국에 떨기고 네가 알아서 살아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아예 못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물론 간혹가다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뭐 더 배워야 되겠죠. 챕터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쌓고 또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반복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반별로 제가 체크를 해요. 그리고 애들마다도 체크를 하는데 반별로 스케줄도 좀 다르고, 책도 읽고 쓰기 중점. 그리고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일단은 근데 그러니까 작은 가지에 불과하지만 디베이트, 에세이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거. 요거를 본따서 이제 만든 게 지금 이제 북토크거든요. 북토크도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루시 선생님이 다 질문하고 다 대답해야 되고 수동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단점이 이제 애들도 많고 40분 내내 해도 이게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방식을 따져서 롤플레이랑 애들끼리 좀 연습하는 시간도 갖고, 기본적인 스크립트 20개를 짜줘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너는 달달하게 외우든지 뭐 해야 된다. 그걸 한 15분, 20분만 줘요. 그냥 시간을 학원에서. 그러면 이것만 똑같이 해야 하냐?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가 말을 만들어라. 그 다음 상대방에 공격할 수 있는 말을 네가 만들어라. 얘는 모르게. 그러면 이제 루시 선생님이 첨삭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괜찮아. 이거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붙는 거죠. 그거를 한 80분 정도를 계속 그걸 해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계속 애들끼리. 선생님 교정은 처음에는 많이 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주눅을 들고 많이 계속. 이 회화는 틀리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해요,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지금은 아예, 그러면 실전 리허설 할 때는 첨삭 이런 거 교정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연습할 때는 계속 첨삭해주고 하다가 이제 실전에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말을 하고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 외웠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말을 하는데 좀 더 붙이고 또 바꾸고 내용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80분 내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만 찍겠습니다 하면서 카메라 딱 켜고 하면은 요거의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교재를 바꾸는 거죠. 디베이트 교재로.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토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가지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원서 읽기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화도요, 이게요, 뭐 애니메이션도 뭐 이렇게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이게 네가 써먹을 수 있냐?
여자친구한테 술 먹을 수 있냐? 남자친구한테 술 먹을 수 있냐? 없잖아. 그럼 어떻게? 외웠다가 했는데 쑥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게 뭘까를 고민한 거죠. 가장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어민과, 예전에 그 원어민과 맞짱뜨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공지 가끔 했는데, 원어민과 맞짱뜨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자, 모두 다 수첩을 갖고 오세요. 해서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첩으로 이렇게 쓰고 막 했었는데, 자기소개도 쓰고 이렇게, 그걸 이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수첩이 막 찢어지고 애들 안 갖고 오고 막 분실되고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교재를 만들어 줄게 그냥 해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야죠. 처음에 원어민 만나고 이렇게 했어. 그럼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너 이름 뭐니? 어디서 살아? 뭐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 제가 여기 분석하는 거 잘하는데 이 패턴 분석을 해봤더니 패턴이 이렇게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기본적인 뼈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자기소개 하는 거. 기본 루틴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루틴 발표도 하고 애들 나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고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쓰고 첨삭을 해주고 이제 발표하고 그거랑 내가 취미가 뭐고 이것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취미가 뭐고 뭐 하고 뭘 좋아하고 이제 자기소개 이런 거죠. 그러면 요것만 잘해도 이제 1시간 정도는 떠들 수 있어요. 같이. 회화는 이런 식으로 배워야지 뭐 너무 분산돼 가지고 여러 개를 막 분산해서 배우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부터 배워야지. 필요한 걸 배우고 거기서 가지치기를 가야 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가 가장 중점이고 그 다음에 여행 영어다. 우리가 외국 원어민 만났을 계기가 뭐 거의 여행이잖아요. 아니면 뭐 이태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몰라도 여행 영어 기초 같은 경우도 왜냐면 회화 표현이요. 우리 교과서랑 다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언어들 배우려면은 요건 또 따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용 영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행 영어 뭐 택시 탔을 때 어떻게 말해? 뭐 이런 거.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뭐 어때? 뭐 팁을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에어컨이 호텔 갔는데 에어컨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전화로? 뭐 이런 거. 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행 영어 항상 맞닥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부터 해서 요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누구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이 되고 영어 학습이 되고 어학연수도 내가 연습한 다음에 가는 게 더 폭발적으로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것도 교재가 있어요. 출판은 이거 안 됐는데 아직은 제 PDF로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 요것도 요거랑 겸비해서 또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이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예요. 기본적인 기둥을 만들고 가지치기는 네가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앞에 나왔던 챕터북이나 원서 읽기를 통해서 배웠던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그걸 가지고 애들이 말을 만드는 훈련을 했잖아요. 북토크나 이런 걸 했을 때 쓰기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썼잖아요. 그런 거를 띄엄띄엄 같이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둥에다가 회화도 기본적인 기둥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력을 가지고 가지치기하면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엔 띄엄띄엄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 금방 사귀어요. 한두 시간은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회화를 배우자. 그래서 이제 원서 읽기는 생존 영어고 그 다음에 챕터북은 원래 기둥이고 가지치기에서 봤을 때 디베이트는 좀 문명화된 발전. 원시인이 약간 이제 문명을 이뤄서 이제 틀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하는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있고 회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최적화된 걸로 통해서 요것도 기둥을 잡고 가지치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에서 파닉스를 하면 거의 한 4, 5개월 걸리고요. 원래는 5개월이라고 잡았는데 2학년이면 좀 더 빠르고 한글을 좀 잘하면 더 빠르거든요. 3개월 이번에는 좀 3개월에 끝나서 좀 정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 3학년이면 물론 저희가 레크레이션 수업을 해요. 항상 애들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은 이제 업앤다운 이런 거 안 하죠. 당연히 사춘기고 이러면 그게 다 정상이고 그 전에 뭘 잡아야 되냐면 이제 동기부여가 생겨야 돼요. 동기부여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봐요. 뭐 쿠폰도 주기도 하고 이제 뭐 저것도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레벨 뭐 저건 좀 약간 좀 어린아이들 대상이긴 한데 레벨 프로그램 게임처럼 좀 이렇게 만들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쨌든 동기부여 그런 거 하지만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내가 학습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제가 또 놀란 게 있어요. 워드마스터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 단어 시험을. 되게 신기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몰랐는데 자꾸 나머지를 하겠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왜 나머지 하냐. 한두 명도 아니야. 또 우르르 와가지고 나머지를 하겠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워드마스터 쿠폰 주잖아요. 그리고 워드마스터가 이렇게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적어놔요. 시간표에다가. 그러면 그거 보고서 해보니까 이제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지 나 계속해서 여기 1등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의도한 건 아니에요. 워드마스터는. 다른 걸로 의도했지 워드마스터로 의도한 건 아닌데 해보니까 되길래 아 그래? 그렇지만 나머지는 시키지는 않지만 요즘에 애들이 왜 그러냐면 얘 나머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도 나머지 할 거야. 막 계속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예 지금은 아예 워드마스터 때문에 나머지 하지 말고 그러면 시험 테스트 봐서 빨리 끝나면 그 남은 시간에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오죠. 뭐 초등학교인데 벌써 고등 들어가는 단어도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또 고학년 되면은 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좀 앞으로의 비전도 좀 보이고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이니까. 그러면 이제 책을 정규 과정을 배울 거잖아요. 이제 파닉스 끝나고 교육부에서 초등 권장 단어가 800단어예요. 초등학교가. 근데 저희는 이제 그 first reading이 1, 2, 3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고 next reading이 1, 2, 3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는데 요걸 다 따져보니까 단어 수가 이렇게 단어까지 다 셌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총 1년이 걸리죠. 요것만 딱 핵심으로 일주일에 두 챕터가 나갔을 때 5챕터가 아니라 2챕터 나갔을 때 그리고 그럼 남은 2년이 남아요. 이게 정말 이대로만 간다면. 근데 이제 북토크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개의 문법을 한다든지 명작을 한다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2챕터라고 했지만 일주일에 이제 초반에는 거의 한 챕터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나가면 3챕터 2챕터 반 정도 나갈 경우도 있지만 자 2년 동안에 원서 많이 읽고 정말 실용 용어 해서 정말 기둥을 잘 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원서가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원래 누시드가 처음에 원서로만 했어요. 수업을. 그러다가 이제 그거 생기면서 챕터북 더 중점으로 하고 원서는 조금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거의 안 하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그 원서를 다시 올렸거든요. 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회화도 처음에는 누시드 처음에 했을 때는 회화랑 원서 위주로만 했다가 이제 중등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회화도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발표도 하면서 이렇게 원어민과 맞짱뜨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걸 강화시켜서 딱 아예 짜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제 4, 5학년쯤 되면은 주도성 교육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주도가 어떻게 생기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자기 주도. 여자친구. 자기 주도 학습 있잖아요.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 주도가 생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욕심이요? 네. 욕심. 어떤 욕심이요? 자기가 그거를 이루어야겠다는. 우리 찬우가 그게 있는 것 같아. 떨더라고. 어쨌든 욕심. 그게 이제 욕심 있는 애들이 워드마스터 하겠다는 거지. 그게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 또 애들이. 이 성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 성향이 부족한 아이들도 제가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자기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거고 적용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얘한테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그냥 적용시킨 거는 제 시간표예요. 그냥 시간표를 이게 토요일날 제가 짜거든요. 거의. 그러면 4시간 걸려. 그거 하나 짜는데. 그걸 짜. 그러면 따라하는 거죠. 아니 그냥 월요일날 이것만 하면 되고 수요일은 이것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월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짜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챕터 2개 편하죠. 이때는 그냥 리딩북 하면 되고 여기 때는 뭐 그냥 회화 체크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이 생각 저는 그게 원치가 않고 디테일하게 짜서 시간표를 짜면은 이제
시간표에 애가 자기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그래요. 이게 자주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억압이지. 얘가 스스로 해야 자기주도지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스스로. 근데 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 얘가 자기를 맞춰야 돼. 그러면 맞춰서 가죠. 처음에는 이제 힘들고 하지만 뭐 게임식으로 하면서 이제 얼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스스로 시간표를 봐. 처음에는 안 보았는데 스스로 시간표를 보고 아 내일 이거고 알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시간표가 안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 시간표 내일 뭐예요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중학교 때 코칭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스스로 해요. 그냥 제가 계획표를 주지 않아도 그냥 하고 선생님 뭐예요? 저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러면 거기 자기가 만든 계획표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 좀 안 어기려고, 미루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시간표의 목적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거의 5, 6학년 된 애들은 그걸 다 잘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잘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감사해, 솔직히. 그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물론 초등학생들은 동기부여가 그렇게 어른처럼 크진 않잖아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막 이거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점으로 했고요. 그래서 베스트 리딩 들어가고 단어 수가 초등 단어를 넘죠, 많이. 예, 그리고 남은 1년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원서 읽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6학년쯤 되면, 근데 요 정도 되면 아이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애들 단합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번도. 잘 가르치면 됐지. 요거 생각밖에 없어서. 근데 애들이 정말 잘해주고 정말 되게 감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이게 친해져야 되고 단합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애들 시간 되면은 좀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 저기 정말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이태원 이런 데 진짜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도서관 남산도서관 가서 공부 책 좀 읽다가 같이 한 몇 시간 읽다가 두끼 가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이런 거 공차 거기 옆에 가서 또 마시고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좋아요 되게. 애들이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단합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자 지금까지 이제 원서도 하고 이제 많이 했어요. 이제 정확하게 문법에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문법에 들어가서 쫙 훑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와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잡고 요것도요 문장의 기초에서 품사랑 문장의 형식 구화절이라는 게 있는데 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다뤄야 될 기초공사예요. 우리 아파트 질 때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후에 생겼어. 다른 교재가 뭐 천일문 이런 교재가. 근데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2, 3개월 해가지고 그냥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합 문법 같이 들어가고 그것도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요. 문제풀이 저 정말 싫어요. 오지선가형 같은 거 문제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영작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문법을 영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문법은 영작이다. 그리고 문법은 말하기다. 이거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문법책은 개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아니라 영작이랑 이런 걸로 문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제 중2 독해로 들어가는데 중2 과정이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이랑 어휘 독해 교재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챕터씩 가면은 5개월이 걸리고 하루에 2챕터씩 가면은 이제 2개월 8일이 걸려요.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난 상태로 요거 들어가면 이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하루에 한 장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2 과정 이제 설명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체계적인 문법도 같이 배우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고
남은 개월은 뭐 하냐? 당연히 원서 읽기죠. 그리고 중위독해랑 연관된 그 수준에 맞는 연관된 그 논문, 신문 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책 많이 읽고 그 글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쓰기 놓으면 안 돼. 중학교가 됐다고 해서 글쓰기를 놓거나 원서 같은 거 그런 신문 이런 거를 놓으면은 안 돼요. 진짜로. 그 중학교 때 문법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못하면은 내신 준비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 중학교 딱 들어갔어. 이제 실용영어 끝! 원서 읽지 마! 내신! 하면은, 그걸 하면은 문법 공부하고 또 독해 단어 암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할 거잖아요. 그것만 하다가 시험 대비가 나와요. 금방 또. 그럼 시험 대비 하다가 또 다시 예전에 했던 거 또 그거 해. 그것도 시험 대비해.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때 끝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뭘 요구하냐? 문법이 아니고 지문도 길고 엄청 길어요. 그 입시로만 봐도 그런데 실용영어라든지 뭐 다 잡으려면은 그보다 더 복합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계속 놓지 말아야 된다.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이제 중3 구문학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문학습이 뭐냐면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구로 이렇게 탁탁 끊어서 읽고 여기가 뭐가 빠지면은 여기가 뭐가 빠졌다는 거 알고 이게 어디로 위치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 구문학습 집중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리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논리보다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그 해석을 중상과정에서 이제 하루 했을 때 5개월 정도가 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문법을 완료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을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남은 기간에는 이제 당연히 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패턴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고1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고1 과정까지는 이제 국문학습으로 들어가고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고2 과정인데 고2 과정은 이제 문해적 중점입니다. 구문학습이나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고등과정 들어가면 문법을 안 배워요. 이제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입시로 가는 애들 중에서 정말 힘든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문법 배우는 애들이 힘들어요. 지금 그 문법 시간이 아닌데 책을 읽고선 다 파악해야 되고 논리를 파악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막 투부정서가 뭐고 막 그걸 막 또 공부를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끝내야 돼요. 1학년, 2학년 때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고선 문해적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이제 갑니다. 지문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을 중점으로 하고 그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걸로 원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실력도 되고 시간이 되고 그러면 뭐 다른 뭐 소설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지문이라든지 이런 학교 내신에 연관된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그 스크립트랑 그 확장된 그런 글을 가지고 글쓰기도 하고 에세이도 작성하고 이제 이런 거 놓지 말아야 된다. 입시로 따져보면 서술을 잘하게 되고 그거 안 따져도 실력이 키워지고 다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뭐냐? 시간이 이제 넘어야 할 산이고 동기부여예요. 그쵸? 시간은 하루에 저희가 80분 수업이고 예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 이래야 된다. 하루에 80분 시간도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업하잖아요. 자, 그러면 했으니까 내일 단어 시험 뭐가 있어? 그럼 애들이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보고. 준비하는 애들 뭐 10분 걸리는 애들도 있고 1시간 걸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준비를 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표 보는 거죠. 동기부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 근데 삼박자 철학. 이거를 이제 이번에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이 당연히 선수로서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삼박자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게 아쉬워서 지금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소통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박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애들 좀 잘하면서 응원하고 동기부여 시키고 단합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부모님들은 그냥 칭찬과 이거 격려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랑 이제 소통도 하고 애들하고 소통해서 학습 로드맵 있잖아요. 그 개별로 로드맵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소통하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속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통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단합적 동기부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중등 과정은 코칭이기 때문에
더 코칭식으로 더 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예,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